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으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황혼 시간의 한 이유로 인해 많은 일을 겪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사건의 희생자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내키는 대로 마음 편히 살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다니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어려움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와 네 사람은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서로 의지하며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고향뿐이었죠. 조그만 밭 하나가는 전부였던 것이야. 결혼 초부터 많이 고생을 했지. 사글세를 살면서 아이들 우는 소리에 다바 물을 많이 쓴다고 타박을 잤어. 집주인에게 많은 서름을 받아가며 살았어.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지. 본이 되는 일은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어. 공사장도 뛰어다녔고 리어카에도 채소를 싫어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어. 힘들어하다가 자식들이 커가는 걸 보니 안 사람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받아 살아.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보니 고마운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어. 그중 한 분에게 같이 음식이라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오는 제 일에 저도 더 이상 떠돌지 않고 한자리에서 정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밥도 할 줄 모르는 제가 그분과 함께 중앙음식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10년 이상 중앙음식점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어깨 너머로 음식을 배웠고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만 해야 했던데 가게를 직접 차리고 돈을 벌게 되니까 수입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한 달 동안 일을 하니 못 만지던 돈을 만졌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5 식구가 편히 살고 편안한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자식들에게 고기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절도 잠시였네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가 봅니다. 참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 없이 혼자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저더러 돈을 줄 테니 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매일 가게 안에서 얼굴을 마주 봐야 하는 사람이 저와 하기 싫다는데 버틴다고 안들 눈총이 따가워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얼마의 돈을 받고 그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아이가 이제 군에서 전역갈 때쯤이었으니 아직 둘째, 셋째의 계약도 보내야 합니다. 혼자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는 넋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했어. 어깨너머로 배운 것은 식당 업무뿐이었기에 선택할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 3개월을 준비한 끝에 또 다른 동네에서 중앙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간단히 생각했지만 세상은 예상과 다르게 어려웠다.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가게 안은 파리만 날아다니고 있었다. 몇 달 후 월급조차 챙겨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장이 되어 있었다. 결국 평생 집에서만 살림을 하던 안 사는 사람도 마트에서 일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손님이 없어졌으니 어느덧 모아둔 돈을 조금씩 모아가며 하루하루 문을 열고 있는 작은 가게였고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소리만 내던 파리들이 조금씩 손님들로 인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에서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아껴 살 수 있을 만큼 5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을 맡을 매니저까지 있어서 여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을 조리하며 세월이 흐르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하고 막내딸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자식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남은 여생을 즐기기 위해 작은 편의점을 하나 연다던 중입니다.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벼랑과 관련된 사람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삼시세끼 밥도 잘 먹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날은 평소와 같이 정말 평범한 날이었죠. 아무도 이혼에 관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거라도요? 당신은 잠을 잘 자는 성실한 아버지이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이별을 원해요. 당신이 나에게 대해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외도를 하지도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지만 당신을 못살게 다루었다고 느껴져요. 진짜로 내가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신은 항상 돈만 생각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3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나이 들어도 사랑을 찾아 살아가려 합니다. 깨어나세요. 이제 고난이 끝났는데 이혼은 결코 방법이 되지 않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당신을 보게 생각하는지요? 평생 동안 자식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방법이 아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살 거야. 제발 이혼해줘. 위자료나 그런 것은 필요 없으니 몸만 나가게 해줘.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아내는 본드 필요가 없다며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같은 만큼 망설이지 않고 영원히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집을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친정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 발코도 없는 아내와 이혼해야 하는 걸까? 누구에게도 상해주지 못하고 혼자 몇 일 동안 고민했다. 결국 점점 자내린 결론은 이혼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늙은 간은 제가 망신당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름이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친정 부모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나 자매도 없이 외동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하게 된다면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생판남이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이가 쌓이지만 아내와 제가는 자그마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힘든 일과 더러운 입지만 경험했고 모든 것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막내딸은 아직 시집도 못 봤는데 부모가 이혼한 사실로 인한 상처를 받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를 불러앉혀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이 이혼을 결정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민해도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서운한 점이 있다면 더 잘할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원하는 것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도대체 이혼을 추구한 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하는 건지 제게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당신에게 잘못한 점을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츰 내가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당신이란 살고 싶다 고 화를 내는 아내에게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대관절 도대체 이 집에서 이렇게 나가려는 이유가 뭔데? 가슴이 허전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고민을 할 텐데. 같이 있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허다란 돌덩이가 머리 위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로서 당신을 존중해 주었잖아. 솔직하게 말할 때가 왔어. 얼마 전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졌어. 걸,
얼마 전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도대체 당신은 정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는 참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네. 어떤 자식인지 당장 데려와. 아내가 이 정도까지 말했다면 이제 그만 이혼을 해주라고 해야겠어. 당신은 남자로서 창피할 게 없다.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고 싶냐고. 기가 막혀서 비혼 이혼 같은 소리를 하네. 너희들의 불륜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남들에게 비난받으며 살아야 하는 내 이혼은 결코 안 해줄 거야.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와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으니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 그 남자는 대체 누굴까?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머릿속을 맴돌다.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해결하면 이 문제도 우리 부부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츰 거절한 뒤 내면에 180도 변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알던 아내와는 다른 모습으로 집안에서 이혼이라는 명확한 언급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가장 어린 딸이 들을까 무서워서 집안에서 이해하기 힘겨웠죠. 딸인지 나에게 상관없이 밥상, 거실에서 이유를 요구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도 이는 그저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아, 왜 이런 말을 해? 이혼을 말로만 원하니? 한번 내게도 이해해보고 싶지 않아? 내 말투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난폭해져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TV를 부수고 안방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내를 보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 되고 있어요. 만약 이혼을 안 한다면 함께 죽을래 그러면 괜찮잖아. 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내 이야기가 아직도 우스겠니? 그래, 한번 해보자. 아내가 주방으로 달려가 도마를 들고 집안 물건들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정 좀 하라고. 진짜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뭐라도 부숴야 해? 네가 내 말을 듣자 나 네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살고 싶다는데 날 왜 붙잡는 거냐고. 넌 부끄럽지도 않냐, 등신 같은 놈아. 그런 등신 같은 놈이랑 이제껏 살았던 내가 바보다 바보. 얼른 이별하고 서로 갈게 가자고. 넌 네가 죽고 못 살 아는 자식들이랑 살아. 3주 동안 저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많이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막내딸에게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네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집안에. 꼴이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뺨에서 피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아이고. 밭은 김신의 핏줄이라고 지 아빠만 감싸는 거 봐봐 너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궁금해 나니 참. 나 자식을 키우는 거지 봐야 볼 게 없네 그래서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일인 건데 내가 다른 남자랑 살겠다는데 미애 비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잖아 참나. 나는 당신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이혼하지 그렇지 않니 엄마는 바람났어.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참담하다 싶다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를 얼굴을 보지 못해도 좋을 정도네요. 아야, 내 딸이 무엇을 묻고 있을 때에는 응답해야 해. 이 아이는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잖아. 그 얼간이 같은 놈은 땅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내게 안으로 다가와들려 했고 딸은 그런 남자를 막느라 넘어져서 유리에 손을 다쳤어. 나는 크게 놀라서 나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게 했어. 병원에 가려는 나를 쫓아다니며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 3주간 있었던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어. 진짜야? 그 말이 진짜야? 아빠. 나 안 믿겠어. 아, 그래 거의 그런가 봐. 아빠, 그냥 내버려둬. 아빠는 날 모시고 살면서 평생 책임질 거야?
다시는 엄마 없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평생 나랑 5명을 키우느라 살아온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해봐. 하지만 아빠도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어. 비가 오면 비에 맞고 눈이 오면 눈에 맞으며 우리를 키워줬거든. 이런 아빠를 두고도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있고 3일이 지난 토요일 딸이 오빠들에게 모두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네. 저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말하더라. 나는 아이들에게 이전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어. 첫째는 심란한 표정으로 웹툰을 뚫어져라 보며 생각에 잠길 뿐이었고, 둘째는 셋째와 함께 화를 내면서 진짜 우리 엄마 미쳤나봐 같은 말을 했다. 나의 바람이라는 이 말도 안 돼. 아무리 남자에게 미쳤다 해도 그렇지. 아버지에게 손직원까지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맞아, 오빠. 진짜 이대로 둔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맞아 죽게 떨게 하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걸 용납 못해. 그냥 이후 내 아빠 이혼하자. 아, 그래요. 아버지 그냥 윤하세요. 저희가 책임질 겁니다. 형,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라라 마라 심각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내 마음이 놓이면서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 옳다는 생각도 들었고,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혼자 참으며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이야기를 권하니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비혼할게 이혼하지. 네 엄마가 그토록 원한다는데 그까짓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저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뚝뚝하게 전화를 받은 아내에게 이혼을 해줄 테니 잠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뜬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해가 진 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는 어떤 남자도 없이 있었어요. 결국 결정했다. 참 오래 걸렸다. 너희도 여기 있었구나. 인사하러 온 나랑 만나는 사람이야? 겁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남자를 데려와. 진짜 엄마 미쳤다. 하지만 말 조심해. 평생 너희들을 키우면서 허비해온 지난 3월 생각하면 아까워서 잠을 못 자. 이 정도면 지경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엄마로서 할 일은 다 했어. 그런데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내 옆에 있는 남자를 아주 유심히 살펴봤어. 호호, 얼굴이 익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 도통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내와 남자가 거실로 들어와서 자리에 편히 앉았어요. 이혼 소리를 들으며 제게를 내밀었습니다. 부장 찍자. 이거 쓰고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래. 그리고 오늘 내 지문 가져갈게.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고했고 당신도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래. 이렇게 말하며 이혼 결심한 후에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고 밤마다 친구들과 한 잔씩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에는 예전에 중앙음식점을 운영했던 가게 매니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어요. 이혼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예전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술을 마셨죠. 형, 니 틀리코 나세요. 예전에 우리 가게에 들어오겠다 하면서 들어왔던 꼴통이 있잖아요. 지금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진짜 꼴통이었지만 맞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네, 정말 그랬죠.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본심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우리 가게에 입사했는데 결국 이만해 경찰에게 붙잡혀갔던 그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 불쑥 떠오르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배달 직원 한 명이 말도 없이 그만둔 바람에 우리가 새로 채용한 꼴통 직원 한 명이지요. 중앙음식점을 운영하던 때였나 해서 매니저가 새 직원을 소개했을 때 그 직원의 나이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봐도 30대 후반인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그 놈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집도 파워썰러벨 토커나이죠.
저희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주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여자분이 혼자 집에서 식사를 주문한 후 헬멧을 쓴 상태로 집안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만 범죄 행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이 실수라고 비명했지만 그 즉시 그분과의 협력을 끊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이러한 잘못이 있다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서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할 때 곁에 있던 남자의 얼굴이 직원의 얼굴과 겹쳐서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크게 터져 웃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남편을 모두 버리고 선택한 남자가 알고 보니 이런 후퇴자였다니 온몸에서 번쩍이는 후한 충격에 난 모르겠군요. 영문을 판매하는 가게 매니저를 등에 셔고 집을 나왔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랬던지 전화는 받지 않아 문자로 일정을 남겼습니다. 내일 유나, 서류 처리하러 만나자 라고 썼습니다. 날이 밝아가는 것이 무서웠지만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온 아내와 함께 도장을 찍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웃었습니다. 빠져나갔다. 아내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보았지만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후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출석일이 되어 법원에서 합의 이혼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시작은 정말 어려웠지만 끝은 정말 간단했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참 이상하다. 돈도 필요 없다며 처음에 나에게 말한 대로 그 길을 이탈했다. 집안이 텅텅 비었다. 나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이혼을 재고해보라고 말한 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주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세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말한 제가 알고 있는 그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본도 없이 가게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하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눈이 멀어 절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제 말을 다 듣고 난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있었지만 그럴 리가 없다며 자리를 밟고 나가버린 걸 알고 보니 그 자식은 우리 집에 아내와 왔을 때 나는 바로 그 놈을 모르고 봤지만 그 놈은 날 알아보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날 알아본다고 하면서 고개를 뻔뻔히 들고 저와 제 아이들을 쳐다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남자는 양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양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아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남자에게 빠져들어 있었고 쾌락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심한 여자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아내로부터 내 전화 부재 중 알림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내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준비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음 한 번이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급히 전화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너는 왜 나를 속여서 그런 속셈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속인 거라고? 내가 뭘 속인 거야?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먹이는 목소리 사이로 들리는 말을 정리해보니 어제 제가 한 말을 그 남자에게 전달했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은 내용인 것 같았어. 그 자식이랑 죽고 못 살아서 이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 당신이랑 짝짓고 나를 속인 거잖아. 당신이 그 사람에게 보내서 낳고 결국 시계를 만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닌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콜라, 그 쓰레기야. 콜라텍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나랑 우리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대.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혼자서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잘 살아. 끊어버린다. 결국 아내랑 바람 피운 그 놈이 아내한테 그 사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추궁하다 보니 사람이 돌변했어. 이제야 알았으면 그냥 사라지라고 했다더라. 아내는 이 남자와 몰래 6개월을 만나면서 결국 모든 걸 잃게 됐어. 그 놈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노린 거야. 그 품속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은 귀중한 돈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초기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인 듯합니다. 현재는 완치된 상황인데도 그 돈 하나 믿고서도 제게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 돈 때문에 제게 불편함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이로운 방향으로 하는 대답을 해줘서 조금은 안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얻은 유익한 자금이었으며 친척이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롭게 지냈다고 말하던데 전혀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과 저가 느끼는 배신과 실망에 비하면 세상의 고통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불러서 동네 사람들이 제 흉을 보았다는 것을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말했을 때 전 아내가 이렇게 이혼을 요구했대요. 전 남편 알다시피 제가 말 못할 실수를 약간 저질렀지만 그걸 고트리 잡아서 재산 한 토막도 안 주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살아온 동안 아이들을 힘들게 키웠는데 제가 여자라고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젠 저를 필요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평생 어떻게 잘 살아갈지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저주하며 살 겁니다. 받은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보면 요 바가지라도 떨어뜨리고 싶다고 했죠. 석없이 하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했는지 얼마나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는지 말해주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제 아내만의 착각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는 저와 자주 술을 마시고 일기도 자주 하는 형님 동생 사이가 아니라서 어느 날 소주를 한 잔 마시며 아내와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해보기도 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숨길 생각했다면 오히려 동네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퍼질 수도 있고 볼 때마다 아내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집을 들어가 형수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형수님께서 전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짓거리는 걸 보시고 듣다 못할 정도로 화를 내시어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를 얼굴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비야, 이년아, 어디서 수작질이야? 네가 남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을 당한 거잖아. 자식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다들 이어 자 말 듣지 마세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을 당한 주제복네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고 있어서 꺼져라고 말하고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 거의 4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아주머니가 덜 미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아들과 결혼해서 애리가 됐었는데 결혼 2년 만에 바람을 피워서 아들이 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바람 피는 사람들을 거의 저주하지 않은 수준이셨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를 향한 비방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하는군요. 저를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전 정말 동네에서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데까지 갈 뻔했으니까요. 그러한 일들로 또 몇 달이 지나고 아내는 결국 올바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용서해주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 끊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차피 자신들을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끔 연락하고 만나기는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제게 조심스레 여쭤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노망에 접어든 것과 황혼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동안 어미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식들을 잘 키워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자녀들도 직접 경험하면서 알고 있으므로 어미에 대한 애정은 아직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로 인해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허락해 주었으며 현재는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을 깨달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고 싶다는 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자식들은 틈만 나면 엄마를 용서하고 다시 합치자고 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거절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부인한 적이 없고 선정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으나 상상만 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다시 합해도 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휩쓸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무리 부부였다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내 남자와 여자라는 생각으로 자식들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데 의외로 기계 운동이 많아져서 괜찮습니다. 제가 늙으면 자식들이 후일에 고생할 것 같아 최대한 젊게 살려고 노력 중이고 건강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느라 고작 5일 동안이나 쓰게 되었네요. 나이를 먹다 보니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몇 번이고 쓰고 지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가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냈고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한 것 맞겠죠? 아내를 냉정하게 뿌리쳐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마신 뒤에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보잘것없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제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믿음을 저버리는 실수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 처한 사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외로움이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족끼리 서로 끈끈하게 뭉치고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권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